네, 안녕하세요. 정태익입니다. 이번 영상은 잘못된 결혼 준비가 인생을 망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교육생들 연령대가 참 다양한데, 교육생 분들도 지금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 친구나 제 주변 지인들을 보면 이제 슬슬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 준비를 막 하는 분들에게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결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결혼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혼하면은 어떤 분들은 행복한 결혼식을 떠올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힘든 육아와 부부 싸움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서로 남이던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둘이 같이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 이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그냥 결혼을 하면 되는 거냐? 이건 아니죠, 절대로. 왜냐면 이제 사회에서 뭔가 바라는 결혼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선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을 안 하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대다수들은 결혼식을 합니다. 조촐하게 하냐, 성대하게 하냐의 차이지 결혼식을 하기는 하죠. 그리고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가서 리허설 촬영하고, 그다음에 드레스를 막 고르죠. 여자분들은 또 드레스에 로망이 또 많다 보니까 드레스를 막 고르고, 또 메이크업도 또 그날 하루 또 가장 이쁘고 잘생겨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메이크업을 또 받죠. 그리고 예물 교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시계나 벨트, 구두, 양복 같은 거를 받고, 여자분들한테는 반지랑 귀걸이, 시계 이런 것들을 해드리죠. 가방도 해드리고 서로 뭔가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침대도 사고 옷장도 사고 TV도 사고 소파도 사고 한마디로 집에 필요한 건 다 새로 사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신혼집이죠. 집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서로 남이던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어디서 같이 모여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집이 필요한 거죠.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준비를 하다 보면 되게 힘들기도 힘들지만 되게 재밌고 즐거워요. 왜냐면 뭔가 미래를 상상하게 되면 항상 뭔가 좋잖아요. 그리고 뭔가 앞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에 약간 좀 취해가지고 시간이 막 흘러가죠. 결혼 준비 과정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남의 행복을 깨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정말 행복하기만 할까? 라는 이야기를 한번 재테크 관점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악마의 속삭임들이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속삭임에 절대 속지 마셔야 됩니다. 보통 여기서 사람들이 무너지죠.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무너집니다. 가장 먼저 많이 듣는 게 이거죠.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뭘 고민하세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하세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왜 돈을 아낍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생각보다. 주변 친구들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딸 내가 평생 키웠는데 이거 하나 못 해주겠어? 라고들 많이 하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좋은 거 사서 오래 쓰시면 남는 거예요. 오히려 싸구려 사서 조금 쓰는 것보다 좋은 거, 비싼 거 사서 오래오래 쓰시는 게 오히려 싸게 맥힙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 이 두 가지는 마케팅입니다. 그냥 마케팅이에요. 이거에 내가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약간 놔버리게 되죠. 대부분 카드로 긁고 부모님이 몇 천만 원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귀로 막 들리니까 한 달에 용돈으로 60만 원, 100만 원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놔버리죠. 절대 이길 수 없는 논리예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왜 그래 너는? 이 말을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좋은 거 사서 오래 쓰면 돼. 좋은 냉장고 사서 10년 쓰면 돼. 진공청소기 하나 좋은 거 사가지고 10년 쓰면 돼. 이런 말에 그냥 속절없이 논리는 무너지게 되죠. 자, 그런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면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생각 없이 돈을 써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평생 한 번뿐이면은 생각 없이 돈을 써도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 한 번뿐인 장례식은 수억 원 써도 됩니까?
왜 결혼식은 평생 한 번이라고 돈을 생각 없이 쓰죠? 뭔가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단 말이죠. 자,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연봉 이상 결혼 비용을 쓰는 부부들이 되게 많아요. 뭐 두 부부의 벌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신혼여행지는 이미 정해져 있죠. 뭐 남들 다 간다는 몰디브 아니면은 뭐 칸쿤, 뭐 이미 여자분들은 정해놨어요. 내 친구가 저길 가는데 나는 왜 못 가? 내 친구네 부부는 연봉이 센데 우리는 안 세요. 우리는 돈이 별로 없어도 내 친구가 칸쿤을 가면 나도 가야 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게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내 평소에 시계가 갖고 싶었어. 그래서 갑자기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삽니다. 그러면서 평생 차고 다닐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이는 거죠. 지나고 나서 보면 저도 물론 결혼할 때 그런 성향에 조금 빠졌었지만 어떻게든 좀 아끼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그때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무슨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막 쓰고 다녔죠. 돈을 펑펑 썼습니다. 자, 결혼식 이후에 후폭풍이 몰려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후폭풍이 강하게 몰려오더라 이거죠. 결혼식까지는 정신없이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이 마치 뭔가 해방구 같죠. 탈출구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내고 6박 7일에 인생에서 가장 비싼 여행을 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비싼 여행을 갑니다. 한 6박 7일, 뭐 7박 8일. 마침 쉬고도 싶었는데 가장 비싼 여행이니까 너무 재밌겠죠. 그리고 나서 딱 신혼집에 들어오고 나서 며칠 뒤부터 현실이 찾아옵니다. 어떤 게 현실이냐? 돈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보통 이렇게들 많이 말하잖아요. 부부싸움의 원인의 80%는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혼하는 분들 보면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어요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서로 남인 사람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데 당연히 성격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으면 사는 거고 감당이 안 되면은 싸우거나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성격 차이는 돈 문제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결혼하고 나면은 맞벌이에서 오는 직업 스트레스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남편이 너무 바빠요. 아니면 뭐 와이프가 너무 바쁘든지 뭔가 그런 돈을 버는 거에서 오는 서로 간의 싸움이 생길 수가 있고 육아도 큰 싸움이 되죠. 남편은 왜 애를 안 보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싸우게 되죠. 그리고 취미 생활도 막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뭐를 막 사와요. 근데 막 돈 아까워 죽겠죠. 와이프분은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생활 여건에 대한 불만. 왜 우리는 이렇게 집이 좁은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동네에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새 집에 못 사는가? 뭐 왜 가구를 못 바꾸지? 뭐 여행도 있죠. 우리는 왜 여행을 못 갈까? 왜 신혼여행 이후로 왜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는가? 그리고 애들 교육비도 많이 싸웁니다. 우리 애를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자, 대부분의 싸움은 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맞벌이 안 하면 되겠죠. 그리고 돈이 많으면은 그 회사를 안 다니면 되겠죠. 더 편한 데 다니면 되겠죠. 육아가 너무 힘들면은 도우미를 쓰면 됩니다. 취미 생활이 돈이 많이 들어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죠. 돈이 많으면 좋은 집에 살면 되고 여행도 자주 가면 되고 애들이 원하면 교육도 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돈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자, 신혼부부들, 예비 부부들은 돈이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혼 생활은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부부에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뭘 하나 사려고 할 때 돈이 필요 없는 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뭘 하려고 하면 돈이 들거든요. 그런데 신혼부부의 대다수는 아무 계획 없이 돈을 쓰죠. 예비 부부도 마찬가지고 신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씁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집을 아무 생각 없이 고르는 거죠. 자, 돈 문제는 결국 집 문제로 바뀝니다. 집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집에 자산의 90% 이상을 갖다 넣습니다. 뭐 전세를 얻는 분들은 대부분 전세금이 전 재산이죠. 그리고 뭐 집을 사는 분도 대출도 최대로 받고 그 나머지도 자기 자산의 뭐 전부죠. 그래서 실제 결혼하고 나면 현금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마이너스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집 하나만 딸랑 우리의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자산의 90%가 들어가는 집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부 아니면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까지 우리 가족의 미래의 경제력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내 재산의 전부를 갖다 넣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잘못 선택하면 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돈 문제가 발생하면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바뀝니다. 자, 집을 고를 때 몇 가지 원칙을 좀 제시를 하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은 환상이 아니고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원칙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돈 문제가 최소화되거든요. 자,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가능한 한 작은 집을 선택하라 입니다. 작은 집의 기준이 뭐죠?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거꾸로 부부가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집을 말한다 라고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 와이프랑 14평짜리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둘이 살기는 부족하진 않습니다. 좁긴 좁지만 둘이 살기에 부족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25평, 30평도 작다고 하죠. 그거는 부부의 기준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허용하는 한 최소한의 집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가 생기면 큰 집이 필요하지 않나요? 너무 작은 집을 얻었다가 애가 생기면은 또 이사 가야 될 텐데 처음부터 큰 집을 얻으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꽤 있죠.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18평, 20평짜리 집에 살면은 그러지 말고 어차피 애기 낳을 건데 25평, 30평에서 시작해라 이런 부모님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아이는 최소한 2년 뒤에 생기죠. 물론 뭐 최근에는 뭐 혼전 임신을 하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결혼하고 나서 신혼 1년을 보내고 그 뒤에 애를 가지면 애가 또 뱃속에서 한 10달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2년 뒤쯤 생기기 때문에 생기고 나서 고민해도 아직도 1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위해서 일부러 큰 집을 얻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이사 가기 번거롭다는 분도 많죠. 그리고 이왕 얻는 거 큰 집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재테크적인 마인드로는 아주 안 좋아요. 자, 기회비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기회비용. 무슨 말이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부가 잘 모아가지고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결국에 투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를 돈을 벌려면 결국에 돈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뭐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 하다못해 비트코인이 됐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은 큰 집을 얻으면 당연히 내 투자금이 적어지게 되겠죠. 어떨 때는 돈이 없기도 합니다. 기회비용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부부에게 당장 필요 없는 돈을 쓰지는 마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습니다. 요즘에 결혼을 워낙에 늦게 하니까 친구들 결혼 다 했는데 내가 마지막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집도 작고 집도 낡은 집에서 시작하면은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겠어요. 라는 생각에 과하게 큰 집을 얻고 과하게 좋은 동네에 무리하게 얻는 분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세는 잠깐이고요. 돈 문제는 평생 옵니다. 무슨 말이냐? 집들이 하는 거 몇 번 안 합니다. 한 4-5번 하면 집들이는 끝나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은 뭐 친구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고 뭐 나를 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한 4-5번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집은 우리 부부만 살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허세를 부리고 싶어가지고 평생 돈 문제를 떠안으시면 안 된다. 가능한 한 작은 집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무리해서 분양을 받지 말라입니다. 신혼이라는 거는 뭔가 새 출발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가지고 신혼을 꼭 새 집과 연결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남자보단 여자분들이 많죠. 부모님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신혼인데 새 집 들어가서 살아라. 그런데 새 집에서 시작한다는 거는 재테크적으로는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장사꾼은 가능한 한 비싸게 팝니다. 가능한 한.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을 때는 어떻게든 비싸게 팔고 싶은 게 장사꾼의 심리죠.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다는 거는 뭐 경쟁률을 뚫고 내가 분양을 받는 건데, 당연히 장사꾼 입장에서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비싸게 팔고 싶겠죠. 그래서 새 집을 살고 싶다, 그래서 아직 짓지도 않은, 아니면 뭐 짓고 있는 집을 산다는 거는 가장 비싸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비싼 집을 사기 위해서 또 내가 무리한 대출을 받게 되죠. 뭐 중도금 무이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다 대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건 다 나의 생활비의 부담으로 오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분양을 받아서 집값이 오르고 뭐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신혼집을 사서 시작하시면 당연히 팔 수도 없겠죠. 아기도 조만간 태어날 거고, 그러면 집값이 올라봐야 어차피 돈이 없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대출을 갚아가면서 생활비의 압박이 오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기회비용을 또 놓치게 되죠. 내가 무리해서 투자를 해놓고 이 집 하나에 내가 올인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좋은 기회가 있어도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아직 입주가 되려면 멀었기 때문에 결혼을 늦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결혼을 맞추는 거죠. 이건 뭔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은 전세는 절대 살지 말랍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 자, 대부분 월세는 부담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매매는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세는 좀 남들한테 좀 쪽팔리죠. 그래서 대부분 선택하는 게 전세입니다. 당장 집을 살 돈은 없고 또 대출 받긴 부담스럽고 2년 뒤면 돈을 돌려준다고 하니까 우선 전세로 살면서 우리 둘이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나중에 집을 사자,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만 전세는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악의 선택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어차피 부자가 안 되실 거니까 뭘 하든지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전세는 최악의 선택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 전세는 집주인 보고 돈 벌라고 내가 무이자로 빌려주는 꼴과 같습니다. 뭐 요즘에 서울에 집을 하나 얻는다고 칠게요. 그냥 집값이 5억인데 전세가 3억이라고 치면 집주인은 2억만 있어도 그 집을 사죠. 그렇지만 우리 세입자는 3억을 주인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5억짜리 집을 사는데 3억을 지원해 주는 거죠. 무이자로.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 다 집주인이 가져갑니다. 전세입자는 물론 집을 2년간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재테크적인 관점으로 보면 내가 엄청난 돈을 남에게 주고 그 사람을 돈 벌게 해주는 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신혼부부들은 자산의 90%가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죠. 무이자로 살 수 있는 권리인 거지 돈이 불어나는 투자처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 자산의 90%가 절대 불어나지 않는 곳에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부자가 안 되겠죠. 불어날 수 없는 곳에 넣어놨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월세를 사시는 게 좋아요. 월세를 살고 남는 돈을 그냥 현금으로 저축하시라는 게 아니고 내 명의의 다른 부동산을 사면 됩니다. 부동산을 사라고 하니까 요즘 집값이 얼마나 떨어질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부동산은 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가도 있고요, 뭐 땅도 있고 여러 가지의 종류가 다 부동산입니다. 중요한 거는 나는 월세를 살고 남는 돈을 가지고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거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샀지. 그럼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꼭 집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저는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월세 사는 거는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세 살까요? 이런 분이 있다면 차라리 그냥 대출을 좀 끼더라도 집을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첫 번째가 월세 살고 다른 부동산을 사는 걸 추천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월세 사는 게 너무 싫다면 차라리 집을 사서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좋은 건 아니고 나쁘지는 않다. 최악이 전세입니다. 전세로 시작하시면은 돈 문제가 끊이질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 전세금이 불어나질 않거든요. 그런데 집값은 올라가면 나는 역설적으로 가난해집니다. 전세로 시작한 사람들 치고 돈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돈을 한 푼도 못 벌었거든요, 그동안. 돈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부부들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죠. 이게 우리가 배운 기본적인 산수입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은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두 사람이 만나서 당연히 결혼하기 전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만나서 싸우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면서 손해가 나더라, 이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결혼하고서도 부모한테 손 벌리는 젊은 부부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결혼할 때도 부모님이 집을 해줬는데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신도시 같은 데 가면은 외벌이 부부들에게서 그런 거를 꽤나 많이 볼 수 있는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그냥 둘이서 다 써버려요. 다 써버리고 그냥 저축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하고, 참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도와주는 거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고마운 일이지만 자랑할 일은 아니죠.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부모에게 도움받는 거를 자랑하는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뭔가 처가나 그 시댁에서 용돈 받고 이런 거를 되게 남들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그건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고마운 일인 거지. 그거는 쪽팔린 일인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나이 20대 30대 돼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부모의 도움 없이는 가정을 꾸릴 수 없다는 거는, 그건 자랑할 일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고마워만 하시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했으면 부부의 앞가림은 부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부모를 믿고 부모의 뭐 재력을 믿고 아무렇게나 산다, 이렇게 사는 거는 절대 행복한 결혼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치 연애 시절처럼 소비를 하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결혼하면 오히려 연애 시절보다 돈을 못 쓰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거든요. 연애 때야 집에서 밥도 먹고 뭐 주거비도 안 들고 했죠.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그렇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주거비, 뭐 관리비, 뭐 식비 들어갈 게 뭐 천지입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다 보니까 그냥 연애하는 느낌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돈을 흥청망청 쓰게 됩니다. 그 소비 습관이 계속 이어지면은 나중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됩니다. 신혼 때일수록 돈을 악착같이 모으세요. 그리고 대부분 맞벌이를 하죠. 아이 낳기 전까지는 맞벌이를 많이들 하시는데 돈 관리를 따로 하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사공이 2명만 돼도 배는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악착같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 그 사람이 돈 관리를 하게 하세요. 내가 소비를 잘 조절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돈을 맡겨야 된다. 그게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절대 SNS가 아닙니다. 결혼은 절대 SNS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냉혹한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즘에 결혼하고 자기의 행복한 모습을 SNS에 올려가지고 남들에게 부러움 반, 시샘 반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SNS는 고르고 골라서 우리 부부의 좋은 부분만 올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 양, 거짓된 정보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혼은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나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돈 문제도 분명히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돈을 쓰고 뭔가 SNS에 올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들은 가능한 한 피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끼고 모으고 소비하셔야 돼요. 절대 남에게 보여주려고 과도하게 소비하시는 건 안 됩니다. 자, 신혼부부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왜냐면 맞벌이를 하죠. 그리고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소득은 갑자기 늘어나는데 지출은 마음만 먹으면 아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되게 여유가 생기죠. 그런데 그 시기는 아주 짧아요. 왜냐면 아이가 조만간 태어나니까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이 몇 년의 시간에 돈을 악착같이 모으셔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간에 마치 연애 감정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뭔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돈을 많이 쓰는 부부들이 많죠. 그리고 나서 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모으기는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쭉 가는 겁니다. 다니기 싫은 회사를 다녀야 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면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돈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을 수 없이 그냥 쭉 가는 거죠. 재테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첫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모은 돈이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차피 돈을 모으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둘째를 낳는다 그러면 더더욱 돈을 모으기는 힘들겠죠. 결혼을 할 때부터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내가 얼마를 많이 모아놨는가, 이게 결국 내 남은 인생의 투자금이 되는 거죠. 그냥 그 투자금이 작으면 작을수록 속도가 느린 것이고, 그때 돈을 많이 모아 놓으시면 아무래도 속도가 붙는 것이죠. 되게 중요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 아니고는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즐기면서 살자고 하죠. 그러면 남은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자, 신혼기간이라는 거는 재테크에서는 골든타임 같은 겁니다. 너무나 좋은 그 시절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돈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돈 문제를 없애려면은 투자금을 잘 굴려서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현실은 녹록치 않고요. 돈이 없으면 인생은 아주 불행해지기 때문에 지금 재테크의 골든타임인 신혼 시절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한번 악착같이 모아보세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결혼 준비가 인생을 망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행복한 결혼식 이후에 오는 현실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돈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는 의미는 어찌 보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거기에 너무 큰 돈을 쓰면 현실에서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돈을 잘 모으시고, 그리고 돈을 잘 투자하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부부의 돈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는 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정태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